어머니, 어디 계셔? 잠시의 침묵 끝에 형이 말했다. 병원에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다. 손에 들린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가족도 아니야? 마당엔 바람만 스쳐갔다.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 두 형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덕 위로 저녁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다. 마을은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며 아직 찬 기운을 품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낡은 전봇대 아래 잿빛 외투를 입은 청년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흙먼지가 일었고 숨은 얕고 조심스러웠다. 그의 이름은 진우였다. 28,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중사. 그러나 제대 날에도 환송에도 꽃다발도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저녁을 택했다. 함께 지낸 동료들이 술 한잔 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도 그는 미소만 짓고 뒤돌았다. 집에 일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숨겼다. 집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주는 의미는 묘했다. 따뜻함보다 묵직한 공기가 먼저 떠올랐다. 길모퉁이의 오래된 슈퍼를 지나칠 때 진우는 무심코 눈길을 돌렸다. 유리문 안쪽에는 여전히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진수 슈퍼. 그곳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주 들르던 곳이었다. 학교 끝나고 간식 사오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러나 주인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 앞엔 임시휴업이라 적힌 종이만 붙어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조금씩 바뀌어 있었다. 진우는 낡은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고리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대문 위에는 마른 덩굴이 얽혀 있었다. 겨울 내내 비워진 집의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손을 내밀었다. 나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마음속으로 내뱉은 독백이었다. 초인종을 눌러볼까 고민하다가 그만두었다. 손끝으로 문을 두드렸다. 톡, 톡. 낮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온 세상이 멈춘 듯 느껴졌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마당 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마당은 오래전 그대로였다. 우물 옆에는 삐걱거리는 나무의자 한 개, 바닥에는 말라붙은 낙엽이 흩어져 있었다. 한때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형이 자전거를 닦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춘 채였다. 진우는 신발을 벗지 못한 채 마루로 올라섰다.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먼지 섞인 나무 냄새, 오래된 된장 냄새, 그리고 어딘가 그리운 사람의 체온 같은 잔향이 섞여 있었다. 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3월 15일 저녁. 누군가의 손글씨였다. 아버지의 거칠고 굵은 필체였다.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알고 있었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가족 모두 자신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없는 걸까? 진우는 천천히 거실 가운데 섰다. 집안에는 여전히 가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벽시계가 느리게 뚝뚝 소리를 냈고 텔레비전 위에는 가족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 네 사람. 어머니의 웃음, 아버지의 굳은 표정, 형의 어깨에 팔을 걸친 어린 진우. 그 시절엔 웃음이 많았다. 아버지가 퇴근 후 사온 붕어빵 하나에도 온 식구가 환하게 웃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사라졌고
집안에는 침묵이 자리를 잡았다. 거실 불빛이 켜지는 순간 뒤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형이 서 있었다. 형, 진서. 3살 위의 형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고 손에는 공구가 묻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의 시선이 진우의 얼굴에서 군용 가방으로 그리고 다시 눈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했지만 낯설지 않았다.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엔 이런 공기가 있었다. 진석은 천천히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말보다 묵직한 손길이었다. 그 손끝의 온기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서툰 환영, 혹은 오래된 사과처럼 느껴졌다. 그는 짧게 말했다. 왔냐?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수천 가지 감정이 얽혀 있었다. 형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꺼내고 냄비를 올렸다. 국을 데우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진우는 식탁에 앉아 형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형의 뒷모습은 익숙했다. 항상 그랬다. 어릴 적에도 형은 말없이 일을 도왔고 꾸중을 대신 맞았으며 언제나 진우의 앞을 걸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형의 어깨가 조금 작아 보였다. 국이 끓자 형은 두 그릇을 놓고 숟가락을 들었다. 먹어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밥을 떠먹는 사이 눈앞에 김이 자욱이 피어올랐다. 그 김 속에서 마치 오래된 기억이 흐릿하게 스쳐가는 듯했다. 식사를 마치자 형이 담담히 말했다. 어머니 병원에 계셔. 그 말에 진우는 젓가락을 멈췄다. 병원? 형은 대답하지 않고 밥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보였다. 진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하셨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단순한 감기나 허리 통증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언제부터? 형은 잠시 물을 멈추더니 짧게 말했다. 몇 달 됐다. 아버지는 매일 공사장 다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설명되었다. 이 집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누구 하나 소리내지 않은 채 제각기 버텨내며. 그날 밤 진우는 형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형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낡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바람 소리만이 둘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군에 입대하기 전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너는 형처럼 묵묵히 해야 한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넌 아직 멀었어. 그 말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저녁 소식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돌아와 보고 싶었다.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냄새, 형의 무뚝뚝한 인사,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시 느끼고 싶었는데, 하지만 돌아온 집은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그를 조금씩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대문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왜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그 조용한 귀향이 앞으로 자신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이튿날 새벽 형은 무표정한 얼굴로 진우를 깨웠다. 일어나. 어머니한테 가야 해.
그 한마디에 진우는 반쯤 감긴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형은 이미 점퍼를 입고 있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먼 곳에서 첫 새벽 버스 소리가 들려왔다. 길 위로 나서자 찬 공기가 폐 속을 파고들었다. 형은 앞장서 걸었다. 진우는 뒤따르며 형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군 시절 수많은 상급자를 마주했지만 이처럼 어려운 사람은 없었다. 형의 뒷모습은 언제나 무겁고 말이 없어 더 멀게 느껴졌다. 버스에 올라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로의 불빛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는 물었다. 어머니 많이 안 좋아? 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엔 확신이 없었다. 병원은 낡은 도심 쪽에 있었다. 건물은 오래되어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엔 약한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진우는 형의 뒤를 따라 병실 문 앞에 섰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안쪽 침대에는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손등엔 링거줄이 꽂혀 있었다. 한때 부지런히 움직이던 손이 이토록 힘없이 놓여 있는 모습에 진우는 숨을 삼켰다. 엄마. 그는 조심스럽게 부르며 다가갔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시선이 진우를 향했다. 처음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우리 막내.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잡았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옆에서 형은 창가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살피더니 말했다. 간이 많이 나빠요. 치료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진우는 그제야 형의 굳은 표정을 이해했다. 그동안 형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병원비, 아버지의 일자리, 집안의 모든 짐이 형의 어깨 위에 쌓여 있었던 셈이었다. 그날 오후 형은 잠시 밖으로 나가고 진우는 어머니 곁에 남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군 생활은 괜찮았니? 얘 다 잘 끝냈어요. 고생 많았다. 내 아버지도 그 말 듣고 싶었을 거야. 그 말에 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아버지는 여전하세요? 여전하지. 말수는 줄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지만 어머니는 말을 흐렸다. 그래도 아직 내 이름은 자주 부르신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냉정했던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다. 진우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조만간 인사드려야겠네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다문 듯한 모습이었다. 그래, 너무 늦지 않게. 그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저녁 무렵 형이 돌아왔다. 그는 간호사에게 잠시 말을 건네고 어머니의 담요를 고쳐 덮었다. 진우가 물었다. 형, 나 아버지한테 언제 인사드리면 돼?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 나갔다. 진우는 뒤따라가며 다시 물었다. 형, 왜 대답 안 해?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다. 그 말이 짧고 차가웠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형의 눈빛에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그 눈빛 속에서 뭔가를 느꼈다. 아버지와 형 사이에도 어머니의 병 너머에도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균열이 있었다.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진우는
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거리는 저녁으로 물들고 있었다. 형은 창가 쪽을 향한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 나한테 말해줘. 무슨 일 있었어? 왜 아무도 내게 말 안 했어?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쥔 채 턱을 굳게 다물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픈데 왜 숨겼어? 그땐 내가 군대에 있었잖아. 그래도 말은 해줄 수 있었잖아. 내가 뭘 어쩔 수 있었겠냐?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형의 어깨에 묻은 먼지, 거칠어진 손, 깊게 패인 눈 밑의 그림자가 그 모든 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형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진우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묵직한 발소리, 그리고 낯익은 기침소리.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었다. 회색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는 그를 보자 잠시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었다. 진우는 얼어붙은 채로 일어나 인사했다.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짧은 정적.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왔냐? 그게 전부였다. 그 한마디가 반가움일 수도 냉담함일 수도 있었다. 진우는 그 목소리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식탁 위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형이 들어왔다. 형은 무심하게 말했다. 밥은 먹었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들며 진우를 힐끗 바라봤다. 군대는 잘 마쳤냐? 예. 그래. 사람 만들어 놨겠네.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빈정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억지로 웃었다.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은 곧 괜히 나서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다. 형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질만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내 이름 자주 부른다.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에게선 그 말의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진우는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도왔고 집안일을 손봤다. 형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왔고 식탁 위엔 늘 미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어느 날 진우는 우연히 형의 방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 놓인 병원 영수증, 진료비 고지서, 그리고 대출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숨을 멈췄다. 형은 그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미안함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런데 서류들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날짜는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이었다. 진우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야? 그때 형이 들어왔다. 왜 남의 방 뒤지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우는 봉투를 들며 물었다. 형, 이거 뭐야? 아버지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형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았다. 내가 알 필요 없어. 나도 가족이야. 그래서 더 몰랐으면 좋겠어. 형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형은 누군가를 원망할 겨를도 없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우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냉정했고 형은 무너진 집을 혼자 떠받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 집의 가장 가벼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군대에서 배운 건 규율과 명예였지만 가정에는 규율도 명예도 없었다.
대신 말하지 못한 감정들, 숨겨진 죄책감, 그리고 오래된 상처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다. 엄마, 나 이제 왔어요. 나 이제 집 지킬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의사는 가족 면담을 요청했다. 지금으로선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순간 형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식이라니 그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기증자는 직계가족이면 가능합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형, 왜 그런 말을 해? 나도 할 수 있어. 형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넌 이제 막 전역했잖아. 몸도 회복해야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형이 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다. 어머니는 그 소리에 눈을 떴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라 제발. 그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복도엔 다시 고요가 흘렀다. 형은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다. 넌 아직 몰라.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에 남았다. 그때부터였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하얀 불빛이 새벽 공기를 물들이고 있었다. 진우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닫힌 창문을 두드렸고 커튼 끝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옆에서 어머니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형은 복도 의자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얼굴은 오랜 싸움의 흔적처럼 지쳐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나섰다. 그는 복도 끝 자동 판매기 앞에 섰다. 손에 잡힌 캔커피가 미지근했다. 모르는 게 죄가 되기도 하네. 그는 혼잣말을 흘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군 생활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침묵 속의 대기였다. 그리고 지금 그 익숙한 정적이 다시 찾아온 듯했다. 형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다. 아직 안 잤냐? 형은? 잠이 와야 자지.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고요 속에서 진우는 형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눈밑이 붉게 젖어 있었다. 형, 솔직히 말해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에 우리 모르게 뭐가 있었지?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담담히 커피를 받아들고 뚜껑을 땄다. 모른 척해라. 그게 가족 지키는 방법이야. 형, 너는 군인이지. 군대에서는 명령이 곧 질서였잖아. 집도 그래. 누군가는 명령을 듣고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은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슬펐다. 며칠 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진우는 하루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냈다. 형은 공사장 일을 마치자마자 달려왔고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렸다. 진우는 형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형과 아버지,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남자는 어머니의 병원 주치의로 보였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1년 4월. 그해 봄 자신이 중대 배속을 받은 직후였다. 그 밑에는 병원명과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수술비 대납 완료. 담보는 주택 소유자 명의 변경으로 처리함.
진우의 손끝이 떨렸다. 주택명의 변경, 대납, 담보. 그 말들은 하나같이 냉정했고 낯설었다. 그때 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거 왜 봐? 진우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형 집, 아버지 이름으로 넘어갔던 거야? 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응. 어머니 수술비 내려고 그랬지. 그럼 어머니는 몰랐어? 알았어. 대신 내 군대 생활 망칠까봐 말 안 하신 거야.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다.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어머니의 병, 형의 침묵, 아버지의 냉담한 눈빛까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우는 아버지의 방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작업복 바지에 흙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냐? 왜 어머니 수술비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셨어요? 아버지는 눈을 들지 않았다. 방법이 없었어. 그래도 말씀은 하셨어야죠.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는데? 저 군대에 있었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너라도 대신 빚 갚을 거냐?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형이 혼자 다 짊어졌잖아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형한테만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다. 진석이는 내 말 안 들어도 내 대신 버틸 줄 알았다. 그게 아버지의 이유예요? 세상은 이유보다 결과야. 그 말은 너무 냉정해서 피가 식는 듯 했다. 며칠 후 형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무거운 철판이 발등을 덮쳤고 그는 깁스를 한 채 돌아왔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해 준대.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절망을 느꼈다. 형의 손등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발걸음은 휘청거렸다. 그날 밤 진우는 몰래 형의 휴대폰을 보았다. 거기엔 미납된 병원비 알림 메시지가 수십 통 쌓여 있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형은 아버지 대신, 어머니 대신, 그리고 자신 대신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형이 들어왔다. 뭘 그렇게 보고 있냐? 형, 나 이제 알겠어. 너 혼자 다 감당한 거. 형은 짧게 웃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늦었어. 형의 눈빛이 이상했다. 그 안엔 포기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형과 진우는 밤새 병원으로 달려갔다. 심박수 모니터가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의사는 긴급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이식 수술 진행해야 합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야, 넌 빠져. 형, 같이 하자. 내가 기증할게. 안 돼. 왜 안 돼? 넌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진우가 손을 붙잡았지만 형은 웃으며 말했다. 동생 대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 하얀 불빛, 그 뒤로 형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긴 시간이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형분이 출혈이 많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의미 없는 성공, 말끝이 흐려지는 안도.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며칠 후 어머니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형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진우는 매일 형의 곁에 앉아 있었다.
머리맡에 모니터가 깜빡일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형, 이제 일어나. 엄마도 나도 기다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 순간 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진우는 숨을 멈췄다. 형의 입술이 아주 약하게 열리며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지켜줘라. 그리고 다시 고요. 그날 새벽 진우는 복도 끝에서 형의 담당 의사를 만났다. 환자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기증 과정 중 출혈이 심했어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어머니 대신 형이.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 위 형의 얼굴은 고요했다. 마치 잠들어 있는 듯 평온했다. 그 옆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진서가. 그 한마디가 허공을 울렸다. 진우는 울지 못했다. 눈물 대신 숨이 막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며칠 후 병원 장례식장 한쪽에 형의 영정이 세워졌다. 검은 정장 차림의 진우는 영정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형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늘 말이 없던 형의 얼굴에 이제서야 미소가 남아 있었다. 조문객 중에는 공사장 동료들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진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동생분 형님 참 좋은 분이었어요. 자기 돈 못 받아도 남 일은 끝까지 챙기더라고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제야 형이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해 왔는지 실감했다. 아버지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담배만 피웠다.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형이 죽었어요. 안다. 그럼 뭐라도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할 말이 없다. 그 말이 너무 짧고 너무 차가워서 진우는 끝내 울음을 삼켰다. 장례가 끝난 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형의 방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엔 공사장 모자, 볼펜,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진우에게. 그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진우야,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용서가 먼저인 사람으로 살아라. 아버지도 그 나름대로 버틴 거야. 어머니는 널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집의 마지막 기둥이 되어줬으면 한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한 줄 한 줄이 형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위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형의 장례를 마치고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말없이 형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손끝이 문고리를 쓰다듬었다. 이 방은 그대로 두자. 그 말이 집안에 울렸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진우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 형이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형, 이제 알겠어. 지키라는 말,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는 형이 남긴 말의 무게를 천천히 삼켰다. 형의 희생은 단지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집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손길이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돌아왔다. 술에 절은 모습이었다. 그는 진우를 보자마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가 처음 듣는 사과였다. 진우는 놀라서 아버지를 붙잡았다.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진석이, 내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놈이 나 대신 병원비 내겠다고 집 담보로 잡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모른 척했어. 그게 내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저 세월에 다른 한 사람의 손이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마당에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다. 그 아래에 형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진우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밥 한 그릇을 올렸다. 형, 나 이제 엄마랑 같이 병원 다녀. 아버지랑도 말 조금씩 하고 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형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그 말 끝에 바람이 살짝 스쳤다. 매화 꽃잎이 한 장 그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진우는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 형. 지켜줄게. 이 집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고요했다. 형이 남긴 말처럼 미움 대신 용서를 택한 사람의 눈물이었다. 봄은 어느새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언덕길엔 새풀이 돋았고 그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진우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형이 쓰러지기 전날 함께 걸었던 자리였다. 그때 형은 말했다. 언젠가 봄이 오면 엄마 화단 다시 심자. 그 말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화단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다. 흙 냄새 속에서 형의 손길이 스며 있는 듯 느껴졌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앉아 형의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진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매일 저녁 식탁 위에 국 한 그릇을 더 올려놓았다. 아무도 먹지 않는 자리였지만 그건 마치 형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봄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오던 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밥을 짓기 시작했다. 진우는 부엌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몸이 천천히 움직였고 밥 짓는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다. 이제 많이 나으셨어요. 진우의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힘은 예전 같지가 않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 밥이 올라오고 국물이 김을 내뿜을 때 어머니는 말했다. 진석이는 늘 이런 국 좋아했지.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엔 형이 숟가락을 들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조용한 웃음, 짧은 말투, 그 모든 게 이 집의 공기처럼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일찍 돌아왔다. 그는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고 얼굴에 주름이 한층 깊어져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진우야. 진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예. 너 이제 뭐 할 생각이냐? 그 물음에는 이전처럼 명령이나 비난의 기운이 없었다. 그저 진심이 섞인 궁금함이 느껴졌다. 생각 좀 해보려고요. 형처럼 살 순 없겠지만 형이 남긴 것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해봐라.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다. 그토록 단단했던 아버지의 말투에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형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그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걸 보았다. 그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이 집을 지탱했던 건 아버지의 고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후회의 그림자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진우는 형의 공구함을 정리했다. 쇠붙이 냄새가 코끝에 남았고 작업복에는 흙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 옷을 손에 쥐자 형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느껴졌다. 그는 그 옷을 조심스레 개어 서랍 안에 넣었다. 작업복 주머니 속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언젠가 봄이 오면 마당에 매화 심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형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묵묵하게 말없이 그러나 늘 무엇인가를 지키려 했던 사람. 그날 밤 진우는 마당에 나가 삽을 들었다. 작은 매화 묘목을 심었다. 흙을 덮으며 속삭였다. 형, 봄이 왔어. 하늘에는 별이 하나 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서 그는 형의 숨결이 바람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여름을 지나 가을로 향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얼굴빛이 좋아졌다. 아버지는 공사일을 그만두고 근처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일용직을 나가고 있었다. 진우는 형이 다니던 건설 현장에 입사했다. 처음엔 모두가 그를 형의 동생이라 불렀다. 그 이름 속엔 위로도 기대도 연민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다. 형처럼 말이 많지 않았고 일이 끝나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진석 씨 동생, 형처럼 성실하네.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형이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말 한 줄이 그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가을 저녁 공사장에서 퇴근한 진우는 언덕길을 천천히 걸었다. 해가 지고 붉은 빛이 마을을 물들였다. 바람이 불어오자 매화나무 잎사귀가 한 장 떨어져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 잎 하나에도 형의 목소리가 스며 있었다. 지켜줘라. 그 마지막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형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매화가지를 살짝 만졌다. 형, 아직 잘 지키고 있어요. 엄마도요, 아버지도요. 그의 겨울,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는 국자를 들며 말했다. 이 국은 진석이가 좋아하던 거였지.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 애는 늘 많이 먹었잖아요. 식탁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리듬으로 밥을 먹었다.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형이 있던 자리 그대로 두자고 했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형의 사진 앞에 국그릇 하나를 놓았다. 그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형의 미소를 닮은 듯 부드러운 향이 퍼졌다. 그날 밤 진우는 아버지와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별빛이 고요히 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진석이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지. 네. 나는 그런 애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겼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 그 말은 오랜 세월 묵혀있던 돌덩이가 드디어 굴러내리는 듯한 고백이었다.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형도 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래, 그놈은 그런 애였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졌다. 시간은 또 흘렀다. 겨울의 끝,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진우는 형의 무덤 앞에 섰다. 눈밭 위로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형의 낡은 공구를 꺼냈다. 형, 나 이제 공사 현장 반장이 됐어요. 형이 하던 일 내가 이어가요. 바람이 불어오자 눈송이가 흩날렸다.
그는 그 눈송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멀리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왔다. 세 사람은 함께 무덤 앞에 섰다. 바람이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눈발 사이로 하얀 꽃봉오리가 피어 있었다. 그건 마치 형이 약속대로 봄을 데리고 온 듯한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마당의 매화는 활짝 피어 있었다. 그 아래서 어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진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 진석이가 심자고 했던 나무가 이렇게 컸구나. 그렇죠. 형이 이 모습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야. 보고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바람이 불며 매화꽃이 흩날렸다. 그 향기가 집안까지 스며들었다. 아버지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제야 봄 같구나. 그 말은 그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진우는 형의 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진우야, 언젠가 너도 알게 되겠지.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무게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는 거야. 내가 없더라도 그 무게를 세 사람 모두가 나눠 가지면 된다. 그게 내가 원하던 봄이야. 그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꽃잎이 흩날리며 마치 형의 웃음이 그 속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시간은 다시 흘러 몇 해가 지났다. 진우는 마을 청년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늙은 이웃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형의 공구가 들려 있었다. 그 손끝에는 단단함보다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물었다. 아저씨, 왜 그 나무 아래서 매일 일해요? 진우는 웃었다. 거기에 형이 살고 있어서.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함께 웃었다. 해가 저물고 마당엔 매화향이 퍼졌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형의 사진에 닿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형, 봄이 또 왔어요.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형의 목소리가 스며 있는 듯했다. 잘했다. 짧지만 따뜻한 그 한마디가 조용히 그의 가슴 속에 머물렀다. 그날 밤 진우는 형의 방 불을 껐다. 집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밖의 매화꽃만은 여전히 환히 피어 있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와 냄새가 형의 숨결처럼 고요히 머물렀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은 다시 살아 있었다. 형이 남긴 봄, 그 봄이 이제 이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